나는 오래 살았다. 그래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진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혼자가 아닌데도 마음이 계속 소모되는 상태다. 예순을 넘기면 삶의 속도가 자연히 느려진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다. 이때 사람은 자신을 지켜줄 관계를 원한다.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함께 있어도 숨이 고르지 않은 사람.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반대의 관계를 붙들고 살아간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가난도 아니고 병도 아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달아가는 거이다. 젊을 때는 조금 불편한 사람과도 어울릴 수 있다. 기운이 넘치고 다음날 있고 회복할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이 늦다. 하루의 피로가 며칠을 따라다닌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이유 없이 지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면은 그 관계는 이미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 문제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더 끊기 어렵다. 그들은 대개 불평이 많고 이야기가 늘 무겁고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꺼낸다. 당신은 그저 들어주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이 텅 빈 것을 느낀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 그 사람도 힘들어서 그래. 내가 좀 참지 뭐. 그래도 오래 알던 사이인데. 이 말들에는 인정과 배려가 담겨 있다. 그러나 예순 이후에는 그 배려가 자기 자신을 해칠 수 있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을 관찰하며 살았다. 그 중에는 사람이 많아도 늘 평안한 이들이 있었고 사람이 많아도 늘 피곤해 보이는 이들이 있었다. 차이는 단순했다. 누구를 곁에 두느냐였다. 어떤 사람은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이 정리된다. 말이 많지 않아도 침묵이 부담스럽지 않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 사람의 걱정이 그대로 내 것이 된다. 예순 이후에는 이 차이가 매우 크다. 마음은 더 이상 아무 관계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외로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를 놓지 못한다. 나는 묻고 싶다. 그 사람과 만나고 돌아온 뒤 당신의 마음은 어떠한가? 조금 가벼워졌는가? 아니면 더 무거워졌는가? 이 질문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건강에 대한 질문이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스스로를 소모할 이유도 없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조용히 선택해야 한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정으로만 유지되는 관계, 의무로만 이어지는 관계는 이 나이에는 너무 무겁다. 그 무게는 어느 날 말없이 당신의 마음을 눌러버린다. 나는 예순을 넘긴 사람에게 새로운 사람을 많이 사귀라고 권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는 사람만 곁에 두어도 충분하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삶을 오래 산 사람이 마침내 얻게 되는 조용한 지혜다. 예순을 넘긴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람을 쉽게 놓지 못한다. 그 이유는 정 때문이기도 하고 오랜 습관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보다 깊은 곳에는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나는 그 마음을 잘 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서 점점 자기 자리가 줄어드는 느낌을 받는다. 일터에서도 물러나고 결정의 자리에서도 한 발 뒤로 물러난다. 이럴 때 사람은 관계를 통해 자기 존재를 붙들고 싶어진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마음을 힘들게 해도 쉽게 끊지 못한다. 이 사람마저 없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마음을 붙잡는다. 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예순 이후의 고단함은 혼자 있어서 생기지 않는다.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과 계속 연결되어 있을 때 사람은 더 빨리 지친다.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겉으로는 나쁘지 않다. 그들은 늘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말한다. 당신은 들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처음에는 그것이 위로처럼 느껴진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는 균형을 잃는다. 당신은 듣기만 하고 상대는 말하기만 한다. 당신의 하루와 감정은 늘 뒷자리에 놓인다. 이것이 반복되면 마음은 서서히 마른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 뒤에는 공통된 감정이 남는다. 피곤함, 무력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 몸은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은 아직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 붙잡혀 있는 느낌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큰 다툼도 없고 명확한 상처도 없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상태를 의심하기보다 스스로를 탓한다. 내가 예민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다. 예순 이후의 마음은 불필요한 부담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다. 사람의 기운은 나이가 들수록 밖으로 퍼지기보다 안으로 모인다. 그래서 주변의 영향에 더 민감해진다. 어떤 사람 곁에 있느냐에 따라 하루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조용하지만 평온한 노인들을 여럿 보아왔다. 그들의 공통점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아있는 관계들은 그들을 지치게 하지 않는다. 서로를 붙잡지 않고 서로를 소모하지 않는다. 예순 이후에는 관계를 유지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의리나 오래됨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다. 그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당신을 지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차갑게 사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아는 법이다. 그 거리가 있어야 마음은 숨을 쉰다. 예순을 넘기면 사람은 점점 자기 마음의 소리를 또렷하게 듣게 된다. 예전에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쉽게 지나가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거짓을 견디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가장 큰 착각은 내가 너무 예민해졌나 보다라는 생각이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괜히 기운이 빠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질 때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탓한다. 하지만 그것은 예민함이 아니라 분별력이 생겼다는 신호다. 나는 오랜 세월 여러 연령의 사람들을 보아왔다. 젊을수록 마음의 불편함을 미래의 가능성으로 덮는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가능성보다 지금의 상태가 더 중요해진다. 해서 마음은 더 솔직해진다. 이때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 약속이 다가오면은 설렘보다 피로가 먼저 온다. 누군가의 전화를 보고 반가움보다 잠시 망설임이 생긴다. 이런 신호는 관계가 당신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 만나면 세상에 대한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 자기 얘기는 끝없이 하면서 당신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는다. 큰 상처를 주지는 않지만 만날수록 당신의 표정이 사라진다.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두고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이라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지 한쪽의 마음만 계속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희생시키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습관이 된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끝까지 자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평안보다 피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이런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당신에게 아직도 기쁨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은 의무처럼 남아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관계는 의무로 유지될수록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 특히 이 나이에는 의무가 곧 부담이 된다. 부담이 쌓이면 사람은 말없이 삶의 의욕을 잃는다. 예순 이후의 지혜는 더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데 있지 않다.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데 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음이 편안한 관계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은 그런 관계 하나는 여러 관계보다 당신을 오래 지탱해 준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는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가 더 중요해진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의 평온이다. 사람들은 흔히 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차갑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멀리하면 정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만 생각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나이의 관계를 가려내는 일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에 가깝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 젊을 때처럼 무리해서 웃고 억지로 맞장구 치고 집에 돌아와 지쳐 눕는 삶은 예순 이후의 몸과 마음에 너무 가혹하다. 먼저 행동에서 바꿀 것이 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약속을 모두 지킬 필요는 없다. 오늘은 쉬고 싶습니다. 라는 말은 핑계가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이 말을 하지 못해 쌓인 피로가 사람을 더 빨리 늙게 만든다. 다음으로 집안의 환경을 돌아보아야 한다. 사람은 사는 공간의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는다. 집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다면 그 안에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뜻이다. 오래된 물건, 이제는 의미를 잃은 물건, 볼 때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한다. 물건을 정리하면은 이상하게도 사람에 대한 생각도 함께 정리된다. 붙잡고 있던 관계, 이미 역할을 다한 인연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때 억지로 붙들 필요는 없다.
인연도 물건처럼 시기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입에 붙은 말들이다. 예순 이후에 자주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 내가 참아야지. 나만 불편하면 되지. 이 나이에 뭘 따져. 이 말들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을 뒤로 미루는 말이다. 대신 이런 말을 마음속에서라도 허락해도 된다. 이건 나에게 맞지 않는다. 이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한다. 이 말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니다. 자기 상태를 인정하는 말이다. 사람에게 무시를 느낄 때도 태도가 중요하다.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상대를 바꾸려 애쓸 필요도 없다. 그저 거리를 조금 조정하면 된다. 말을 줄이고 만남의 빈도를 낮추고 마음을 깊이 주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진다. 예순 이후의 평안은 대단한 깨달음에서 오지 않는다.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온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지 않는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에서 물러서는지, 이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여 삶의 결을 만든다. 마음을 지키는 삶은 외로운 삶이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진 삶이다.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순 이후에는 더 잘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덜 지치게 살면 충분하다. 그것이 오래 산 사람이 마침내 도달하는 삶의 방식이다. 예순을 넘긴 삶은 무언가를 더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정직해져도 되는 시간이다. 무엇이 나를 살게 하고 무엇이 나를 닳게 하는지 조용히 구분해도 되는 나이다. 나는 오래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품었던 이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사람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았다. 그들은 모두 착한 사람들이었다. 끝까지 관계를 지키려 했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다. 그러나 그 선함이 자기 마음을 보호해 주지는 못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늦게 배우는 지혜는 이것인지도 모른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계절이 있고 역할이 있고 자연스러운 끝이 있다는 것. 관계가 끝난다고 해서 그 시간이 헛된 것은 아니다. 그 시절에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의미가 있었고 그만큼의 역할을 서로 다했을 뿐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이 정리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본다. 필요 없는 것이 빠져나가야 필요한 것이 남는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예순 이후에 남아야 할 사람은 당신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사람이다. 당신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당신을 평가하려 하지 않고 그저 지금의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은 애쓰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면 괜찮다. 없어도 괜찮다. 사람이 줄어든 자리에 고요가 들어오고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난다. 혼자 있는 시간은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다. 누군가의 감정을 받아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은 천천히 자기 리듬을 되찾는다.
나는 예수를 넘긴 사람에게 더 많은 관계를 권하지 않는다. 대신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는 하루를 스스로 허락하라. 그 하루가 쌓이면 삶은 자연스럽게 안정된 방향으로 흐른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마음에 남겨주었으면 한다.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끝까지 소모될 필요가 없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충분히 견뎌왔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도 된다. 예순 이후의 평안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누구를 가까이 두고 누구와 거리를 둘 것인지 그 선택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이 마침내 얻게 되는 따뜻한 분별이다. 그 분별을 오늘부터 조금씩 믿어도 된다. 그것이면 남은 삶은 충분히 조용하고 충분히 단단하다.